안녕하십니까. 장태동 행정사입니다. 50세 이전 세대들은 198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약 30여 년 간 온 국민이 고스톱 열풍에 휩싸였던 시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는 가정에서, 식당에서, 초상집에서, 잔치집에서, 개모임에서 3명 이상 모이기만 하면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고 여지없이 방석을 깔고 고스톱을 즐겼답니다. 요즘 초중생들이 인터넷 게임에 빠져있는 것보다 더 중독 증상이 심했고 다들 고스톱에 미쳐갔습니다. 지금은 추억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시절이 왠지 재밌었고 그립기까지 한 것은 왜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스톱 열풍보다 더 극심한 해외여행 열풍, 틈만 나면 출국장으로 방석을 깔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못 나가면 학부모 모임, 친구 모임, 심지어는 경로당에서도 왕따가 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며 자존감이 상한다 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해외여행 갈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야 누가 말리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지루함에서 벗어나고 힐링도 하고 기분을 새롭게 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가마는 문제는 해외여행을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존감 때문에 남들이 너도 나도 가니까 나도 가야 한다는 충동적 여행을 한 후에 뒤늦게 후회한다는 얘기를 하려 합니다. 최근 뉴스를 타고 인천공항 적체가 극심하여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는데요. 출국 심사의 많게는 34시간, 최대 6시간 전 도착해야 비행기를 타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요. 출국 게이트 대기 인원은 약 2만 명에 육박하며 200M 이상의 긴 줄이 형성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2024년 상반기에는 1,402만 명이 해외여행을 떠났고 연말까지는 3천만 명 수준까지 이르러 전 국민의 60%가 해외여행에 나선다는 거죠. 며칠 전 저는 노년기 해외여행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노년기에 마땅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잦은 해외여행으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가계수지의 악화로 노년기에 불행을 초래한다. 장시간의 비행으로 면역 저하를 겪을 수 있으며 지병을 가진 사람들이 시차 부적응 등으로 제대약을 복용하지 못해 시병을 악화시킨다. 호텔과 여행지 등에서 시차 부적응과 문화적 차이로 겉돌다 가이드에게 끌려다니다 온다. 현지식에 적응이 안 되어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워 고추장, 된장을 가지고 다녀 다른 여행객들과 세포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다. 여행사에 과다하고 촘촘한 일정에 맞춰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빡치다가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쌓여 힐링이 아니라 건강을 해쳐서 돌아온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해 현지인과 의사소통 단절과 스마트폰 번역기 사용도 못해 좌절감과 수치심을 느낀다며 이 같이 주로 노년기에 해외에 나가서 겪는 불평과 단점 위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시청자 중 일부는 노인들은 늙는 것도 서러운데 해외여행도 가지 말라는 것이냐, 남한테 보여주기식 해외여행이지만 사람 취급받지 못하니 어쩌겠느냐, 70대가 되니 이젠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이 나이에 아무리 좋은 거 봐도 크게 감흥이 안 난다, 가이드 열심히 며칠 따라다니다 와서 관절염 생겨 치료받고 있다, 가이드들의 상업행위와 반복적인 강매 유도에 불편함까지 느꼈다. 그런데 저는 마땅한 수입이 없는 노약한 노인들의 잦은 해외여행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금전 형편이 되어 해외에 나가서 즐기고 오겠다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 매년 3천만 명이 해외로 거의 여행 목적으로 떠난다는 것이 정상적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살만하니까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묻는 것이죠. 2024년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 여행수지 적자는 9조 3천억 원이고 연말까지 여행수지 적자가 대략 20조 원까지 해외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농어민의 생활은 젊은이들은 떠나고 노인들 위주로 지금 형편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영업자는 2024년 56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인데 매년 폐업수가 급증하고 상점가와 식당가가 텅 비고 있으며 임대라는 구호가 날에 빚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 기준 자영업자 한 명당 평균 대출액은 1억 8천만 원으로 증가했는데 50대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는 2억 5천만 원이라 하고 연체율도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런데 자영업자는 연간 1,859만 원, 월 154만 원을 벌어 월 150만 원의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벌어서 먹고 살기는커녕 은행 이자도 갚지 못해 헉헉댄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가 다 죽어간다며 매일같이 뉴스에 도배를 하고 평균 2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재정 형편으로 볼 때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못 갈 형편이며 시간 나면 투잡을 뛰거나 휴일도 없이 일해서 어떻게선 이겨내려고 애를 써야지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툭하면
정부 핑계나 대며 편안히 해외에 돌아다닐 형편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민 전체로 따져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315만 원이며 이 중 약 40.8%인 128만 원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4년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28만 원입니다. 부채액이 없는 가구가 최소한 30%는 될 것이므로 부채가 있는 가구는 평균 1억 5천만 원, 2억 원 수준의 빚을 지고 있다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38세 된 아들은 SNS에서 여행 영상을 보고 충동적으로 유럽 여행을 결심했는데요. 항공권 180만 원, 호텔 5박 120만 원, 쇼핑 150만 원, 식비 및 교통비 100만 원 등 총 550만 원을 지출했어요. 문제는 아들의 월급이 320만 원으로 저축을 거의 못해 신용카드 할부와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제는 매달 50만 원 이상의 카드 대금을 갚느라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부모님에게 1천만 원만 대출해달라고 손을 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29세 된 딸마저 홧김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일에 치여 살던 중 친구들의 여행 사진을 보고 나도 떠나야겠다는 생각에 급하게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했어요. 여행 중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돌아오자마자 잔고, 부족과 카드 명세서를 보고 극심한 후회를 느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돈을 썼을까? 라는 생각에 우울함과 불안감이 심해졌고 업무 집중력까지 떨어져 직장 생활에서 혹시 잘리지 않을까 부모님까지 속을 썩이고 있어요. 해외여행 비용은 원화 가치 하락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스페인에서 평균 8일 동안 머물며 한 사람당 약 442만 원을 지출하였고 미국 서부 9박 10일 패키지 여행 시 1인당 평균 비용은 약 55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자, 이제 모두 솔직해지자고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이 월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은행 대출과 고물가에 제대로 외식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실제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식당들과 옷가게, 대형마트까지 문을 닫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국에서는 외식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어 소비를 확 줄이면서 절반 이상이 빚에 쪼들리는데도 빚은 안 갚고 해외여행을 자기 실패의 탈출구와 위안으로 삼는다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가 맞느냐는 것이죠. 대학생들이 학업 중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이를 여행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학자금 대출을 악용하는 사례로 심각한 모를 해저드지요. 더 심각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월 76만 5천 원까지 4인 가구는 월 195만까지 최저 생계비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혈세가 아닌가요? 그런데 최근 5년간 54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기초수급자가 아니니 모두 기초수급자 자격에서 탈락시켜야 합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행 빚이 쌓여있는데도 갚지 않고 해외여행에 중독되어 심리적인 위안과 자기 도피처로 삼는 것은 국가 경제를 점점 어렵게 하고 자신의 가게도 대책 없이 미래를 망치는 길입니다. 끝으로 형편이 안 되는데도 해외여행을 나가는 것은 혹시 30여 년 전 고스톱처럼 멈출 수 없는 또 다른 도박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